수도권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을 만납니다. 꽃피는 4월이 됐는데 좋은 소식이 많아야 되는데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가 나도 모르게 월급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폭탄에 이어서 올해 4월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또 이런 폭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이제 급여에서 이 4대 보험 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얼마를 내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전에 이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왜 내고 얼마나 내는지 그걸 좀 먼저 알고 갈까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뭐 직장인들 급여를 우리가 이게 유리 지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에 뗄 수 있는 것들은 다 떼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쉽게 떼어갈 수 있는 직장인들 급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떼어나가는 것이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뭐 일정 퍼센티지만큼 떼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떼가는 게 4대 보험인데요. 4대 보험은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좀 이 국민의 최저 생계라든지 건강 또는 실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보험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표를 보고 간단히 사회보험 제도가 어떻게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노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망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해주는 연금보험 제도가 있을 것이고요. 연금보험이란 게 국민연금으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국민연금보험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질병이나 어떤 장애에 대해서 나라에서 공적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일정 근로자들이 어떤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 산재보험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다음 이제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고용보험. 그래서 네 가지 대표적으로 이제 4대 보험을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4대 보험을 꼬박꼬박 월급 나오면 차감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이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급여에서 얼마나 떼는 건가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유리 지갑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4대 보험 과연 내 급여에서 적어도 몇 프로 정도 떼가는지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어요. 현명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이것도 이제 도표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국민연금은 총 9%로 이제 떼가는데요. 이제 근로자가 4.5%.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고용주인 사업자가 4.5%를 이제 그 나라에 내는 거고요. 건강보험은 장기 요양보험과 합산해서 3.235%를 근로자가 사업자가 또 반을 또 나머지 부담을 하고요. 고용보험은 150인 기준의 어떤 사업장을 봤을 때는 조금씩은 변동이 있지만은 한 0.65%씩 각각 부담을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은 안 하고요. 사업주만 3.3% 부담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내 급여에서 부담하는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사실 이 급여에서는 어떤 비과세 소득은 좀 제외되거든요. 네. 뭐 육아휴직 비용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약간의 비용들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8.4% 정도가 이제 근로자가 이제 부담하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300만 원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네. 한 25만 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 거고, 한 500만 원 정도이신 분은 한 5만 원 정도 가까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 MC님도 이제 네. 본인의 소득에서 얼마만큼 4대 보험이 떼어가는지 원래 네. 알고 계셨죠? 예. 뭐 어쨌든 많이 낸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8.3%면 적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대략 뭐 조금 더 하면 이제 10% 가까우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떼서 나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를 뗀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연말정산 때 여기서 좀 돌려받고 그랬는데 올해 연말정산 폭탄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도 4월 달에 그러면 1년치가 한꺼번에 정산이 된다는 건데요.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일단 그 이제 국민건강보호법 이제 시행령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근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순서로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제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보시면요. 직장 가입자에 대한 보수 월액 보험료는 매년 산정된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요.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보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매월 냈던 건강보험료는요. 이미 이제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매월 똑같은 금액을 이제 떼어 가고요. 이제 만약에 급여가 오르시거나 또는 급여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다음 연도 4월 달에 이분은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하면은 미처 오른 보험료 내지 못한 것들을 정산을 한꺼번에 해서 네. 더 떼어가고 또 이제 급여가 혹여나 줄어든 분이 계시면은 환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 법령에 있는 4월 달에 직장인 건강보험 정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하셔도 되는데 열심히 추적해서 다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달마다 다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네. 전년도 기준으로 했다가 올해 걸 적용을 한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급여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건강보험료가 또 해마다 대부분 오르잖아요. 네네. 그것도 반영을 하게 되나요? 네. 예. 일단 이제 이렇게 4월 달에 정산 보험료가 되면 네. 내가 보험료가 올랐나라고 이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내가 오른 급여만큼 더 낸 그런 정산 보험료를 4월 달에 이제 한꺼번에 내시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보험료 인상이 과거 한 2010년부터 이제 현재까지를 좀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한 3% 내외가 오르긴 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앞으로 오른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국민건강보험단 어떤 재정에 의해서 보험료율이 이제 오르는 거니까 그 정도쯤은 알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건강보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뭐 미국 외국계 가신 분들 알겠지만 뭐 한국에 들어오려고 아픈 치아도 참고 참다 한국에 와서 뭐 하거나 네, 맞습니다. 안경하거나 이렇습니다. 네네. 병원 가면 그렇게 돈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좋은데 너무 많이 내서 매달 달달이 부담이 됩니다.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데 보통 더 내시는 분이 많겠죠? 환급 받는 분보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호봉이라든지 좀 승진이라든지 네. 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급여가 소액이나마 이제 오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많으니까. 때문에 예. 그 작년 기준을 이제 보면은 2014년도에는요, 환급을 더 받으신 분이 한 62% 정도가 되시고, 금액으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2만 6천만 원 정도, 12만. 환급을 받은 게 아니라 돈 더 낸 분들. 그렇죠. 그죠? 추가 정산하신 추가로 분이. 정산하신 분들이. 네. 예. 추가 정산하신 분이 네. 12만 6천 원 정도고요. 예. 환급을 받으신 분은 한 19% 정도 내에 되시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변동이 네. 없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한 60% 이상은 평균적으로 한 12만 원 이상은 이번 달에도 추가로 아마 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로를 삼자면 뭐 더 낸다는 게 급여가 조금이라도 올랐기 때문에 더 나가는 거로 위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급 받는 것보다는 더 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러면 실제로 4월에 뭐 다른 달은 아니더라도 4월 달에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더 나갔는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디서 알아보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개별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떤 민원센터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그러니까 개인별로 연말정산 조회 내역을 확인하시면요. 내가 이 올해 4월 달에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되는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시니까 여기 시청자분들 아마 대부분이 우리 이제 주부님 들으실 텐데요. 남편분들 직장건강보험료 4월 달에 더 내야 되는지 환급을 받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회사에서 급여 항목에 그런 거를 표시를 해주시긴 할 텐데요. 네. 4월의 경우는 이제 정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더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네. 환급 받는 분보다 더 내는 분이 많잖아요. 62%라고 아까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더 나왔어요. 그러면은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없습니다. 네. 유리한 지급이기 예.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고요. 분납.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5월 10일 이전에만 좀 서면으로 신청한다든지 네. 아니면 관할지사 이제 팩스를 내가 분납 신청하겠다 그러면요. 6월 이후에 10회 정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네. 뭐 분할 납부하는 게 부담이 아무래도 적을 테니까요. 그래서 올해 이제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나라에서도 내년부터는 12개월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게 아니라 매월 분담해서 자동으로 이제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그날 해당 월 급여가 올랐을 때 거기에 맞는 그냥 건강보험료를 알아서 떼가서 정산하는 것들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분납을 원하시는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5월 10일까지 네. 5월 10일까지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군요. 예. 근데 분납을 할 만큼 추가적으로 사실 많은 부담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사실 안 낼 방법은 없으니까요. 네. 예, 비용이 좀 4월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분납 방법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직장 가입자들은 이렇게 좀 피해갈 도리가 없는데 분납 말고는 지역 가입자들 경우는 꼭 안 낸다는 것보다 자신의 변동사항을 잘 신고하고 이름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몇 가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예. 근데 잘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요. 제도의 명칭은 이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지역 사업자의 이제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요, 본인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또는 재산, 자동차 등에는 이제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일단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데요. 이제 신청만 하고 내 종합소득 금액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종합소득 금액이 줄었다고 한다면 7월 이전에만 그 종합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출력이 다 가능하시니까요. 그 준 금액의 어떤 증빙 자료를 건강보험지사에다가 제출만 하시면은 6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요. 네. 보통 나라에서는 그냥 11월 달에 일괄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5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 이 문제가 있어서 나라에다가 환급 신청을 했지만은 이렇게 기각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늘었을 때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왜? 건강보험료를 미리 많이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재산상의 어떤 변동이 있을 때 국세청에 그게 이제 자동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산이 이렇게 집을 매각한다든지 전세 보증금이 변동이 좀 내려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꼭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됐는지를 알아서 확인을 좀 하시고요. 이건 제 사례인데요. 네. 제가 자동차를 매각을 했는데 그게 무려 1년 동안 국세청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이제 환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주부님들이나 어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과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달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는 지혜를 기르시면 좀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4월에 또 하나의 폭탄일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정산 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한 또 알아야 될 거 소극적인 거고 네. 적극적으로 조금 최근에 이 재테크나 이런 경향들에서 좀 돈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쪽에 이제 분양시장이 좀 뜨겁고 네. 주식시장도 요즘 조금 달아오르고 있어요. 네. 어떤 걸 좀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거야 이제 뻔하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동산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올해 지난번에도 저금리 대출을 나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나라에서는 사실 하라고 할 때 해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이용해라. 네, 그래서 거주의 목적과 약간의 투자의 목적이라면 네.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조금 하시는 게 어떤 부동산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자산가분들이야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주식으로 보자면 이제 하반기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예견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좀 여유 자금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펀드라든지 주식에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하는 것도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은 또 앞으로 상황에 맞춰서 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오늘 서울 이코노미에서는 4월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정산되는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